눈에 가시인 사람과 다투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인간관계 처세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타인과의 대립관계에 놓이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불편한 동료, 까다로운 상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쟁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평소의 모습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며 후회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상대를 밀어내려고 할수록 자신의 평판이 나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평판과 인격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통해 갈등과 경쟁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라. 정당하게 싸우는 사람은 드물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의 사람도 야심 넘치는 경쟁자를 만나면 갑자기 저돌적인 투지를 보이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대결 의식은 마치 예절이라는 얇은 막으로 덮여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주제나 이슈보다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습니다. 자존감의 위협, 과거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불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칼을 뽑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싸움터에 나서기 전에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의 단절, 평판의 실추, 심리적 소모 등 갈등의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시시한 인간을 잠재우는 방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기대어 자신도 크게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주목을 받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태연자약한 태도로 그들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점차 기운을 잃고 다른 목표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시시한 인간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입니다. 2.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게 사용하라. 기록은 기억을 남긴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적의 무분별함을 지적하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글로 남겨진 말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두 번 다시 지울 수 없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특히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말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SNS에 올린 감정적인 댓글,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이메일, 충동적으로 작성한 메시지는 나중에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적을 대할 때는 특히 말을 삼가야 합니다. 예리한 칼날 같은 말이 만든 상처는 의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거두어 들릴 수 없으며 그 영향력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성서에도 말씀하듯이 말수가 적을수록 감당해야 할 결과도 적어집니다. 자신이 한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드러운 말과 예리한 논리를 적절히 사용하여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말과 돌멩이는 한 번 던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실패와 성공의 균형을 이해하라. 표적을 100번 맞추기보다 한 번이라도 벗어나지 않게 하라.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식 현상 때 달이 해와 지구 사이에 들어가 햇빛이 가려지면 누구나 태양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불균형합니다. 사람들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어도 대중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모든 이목이 집중됩니다. 훌륭한 업적이나 선행보다는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세상의 화제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수없이 성공을 거둔 사람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평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장점보다는 결점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을 최대화하는 전략보다 실패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00번의 성공보다 단 한 번의 심각한 실패를 피하는 것이 평판 관리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논쟁의 함정을 피하라. 반론을 즐기는 사람을 주의하라. 상대방이 논쟁을 위한 논쟁을 계속 이어가려 할 때는 재빨리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불통이며 설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적인 어조로 토론에 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인상을 줍니다. 조용한 대화에 싸움을 거는 듯한 어조로 끼어들면 주변 사람들의 반감만 살 뿐입니다. 회의 중에 반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를 넘어서면 질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반론을 즐기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에게 공격을 가하고 고통을 주는 분위기를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호전적인 사람에게는 결투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꼴사나운 모습으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5. 대중의 지혜를 존중하라. 인기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환영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든 없든 많은 사람이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미움을 사고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사실이나 인물을 무시한다면 그 순간 당신 자신이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향이 고약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람들이 당신과 관계 맺기를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성미가 고약한 사람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좋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나 적어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6. 말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라. 말에 꿀을 발라 적에게도 기쁨을 주어라. 매운 말은 가시처럼 몸에 상처를 냅니다. 반면 꿀을 바른 말은 적대적인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는 적절한 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접근하면 때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차용금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대인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꿀을 바른 말은 어려운 부탁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냄새로 좋은 술을 구별하듯이 반감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청탁을 하려면 말씨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조, 표현 방식, 전달 타이밍 등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7. 불편한 관계를 지혜롭게 다루는 법.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다. 우리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단점이나 인격적 결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마주해야 하는 불쾌한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모시는 사람들은 이런 타협과 적응의 방법으로 일상을 견뎌냅니다. 시장에 가면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야생 동물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 없이는 인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불쾌함이 극에 달할 수 있지만 점차 그 두려움은 사그라들고 적응력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쾌한 대상을 보더라도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8. 개인적 고통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 자신의 불행과 고뇌를 결코 남에게 토로하지 말라. 신중한 사람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불행을 쉽게 토로하지 않습니다. 운명이란 가장 아픈 상처만을 건드려 조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무관심에 화를 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불행에 점점 무감각해지거나 심지어 은밀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은 경쟁자의 약점을 발견하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결국 치명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고충을 함부로 털어놓거나 동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남몰래 어려움을 참아내면 언젠가 고통은 사라지고 진정한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 자신을 공격할 무기를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9. 작은 실패에서 큰 교훈을 얻는 지혜. 조그만 불행은 큰 불행을 불러들이는 불씨가 된다. 앞길을 방해하는 문제는 아무리 사소해도 경솔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운과 불행의 씨앗을 잘 관찰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불행에 빠진 사람을 멀리하고 행운을 맞은 사람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불운한 사람은 이성적 판단력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만 실패는 가벼운 상처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더 큰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태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고 나쁜 일만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지혜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0. 기억의 지혜를 익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쌓아라. 기억은 때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특히 불쾌한 기억은 우리가 잊으려 할수록 더 강렬하게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잊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본래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즐거웠던 일에 대해서는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불쾌한 일은 자연스럽게 잊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는 두뇌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작동합니다. 마치 비탄에 지친 두뇌가 다른 모든 기억을 밀어내고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붙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억력을 자유자재로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억의 힘은 사람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11.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는 법.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없는 상대에게 자신의 명예가 걸린 중대사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침묵이 주는 이점과 침묵을 깨는 데서 오는 위험을 항상 균형 있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비슷한 지위의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은 지위의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출세한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정중한 대우를 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영역에서 승부를 결정하고 자신의 명예가 걸린 일은 절대로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먼저 경계심을 유지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문제나 위험은 서로 나누어 책임져야 합니다. 12. 현명한 대처법. 타인의 부실을 경고로 삼기. 상대방의 부실을 자신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라. 오늘날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경심이 무너지고 진실한 우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리는 구석으로 밀려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반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불안감과 불신을 느끼며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타인의 부실한 행동을 자신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감춰진 진짜 위험은 최선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어리석음을 지나치게 용인하며 무능을 허용하고 부도덕한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 자신의 고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굳은 신념을 갖고 있으면 타인의 행동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감정 관리의 중요성.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격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지옥의 불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감정이 격해질 때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냉정을 잃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적인 감정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을 되찾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해 있을 때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모든 종류의 감정 폭발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려 깊은 판단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분노도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격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화를 내더라도 제정신을 잃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드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14.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자신의 부주의로 생겨난 잘못은 즉시 책임을 져라. 거짓말은 한쪽 다리로 서고 진실은 양발로 섭니다.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거짓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심코 내디딘 한 발을 바로잡으려고 5발을 더 내딛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어리석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명보다 더 나쁜 것은 기만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을 계속 부정하다 보면 결국 거짓말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자신의 그릇된 주장이 일시적으로 먹혀들었다 하더라도 그 거짓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것입니다. 하나의 악행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수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즉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하기보다는 그 동기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고결한 인격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습니다.